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뭐 했다고요? 절대부등식, 그 중에서도 이름 있는 부등식인 산술평균, 기하평균, 보통 애들 산술기하라 부르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개념과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 기억나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어서 하나 마저 하고 넘어갈게요. 169쪽에 있는, 오늘은 결석생이 있기 때문에 진도 좀 팍팍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번 문제부터 하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4x와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생긴 모양의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이제 산술기하를 하면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타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실전에서는 어떤 타입이 많이 나온다고 했냐면, 첫 번째 요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술평균이 2분의 a 더하기 b인데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2를 곱한 모양으로 출제가 보통 많이 된다고 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느낌에서 본다면 한쪽은 합이고 한쪽은 곱이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그쵸?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역수꼴의 합이라고 했어요. 내가 역수꼴이라고 이렇게 꼴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 역수 아닌데요? 또 그런 친구 나올까봐. 예. 역수처럼 생긴 거 합이라고 보면 돼요. 역수처럼 생긴 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a분의 4 이런 겁니다. a의 역수가 a분의 4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 등등등 이런 꼴들에서는 이제 산술기하를 쓴다고 했습니다. 저거는 뭐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이 식은 역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역수는 아니지만 x 더하기 3분의 1이래요. 뒤에 있는 분수가. 얘 역수가 누구죠? x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준식을 고쳐요. 다시 쓸까요? 4x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1을 적당히 고쳐요. 분모가 x 더하기 3, 요것도 x 더하기 3꼴로 이렇게 고쳐요. 자, 곱하기 앞에 4가 있으니까 4를 곱해버리면 실제로는 더하기 12가 있는 거죠. 여기 뒤에 12를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요거 계산한 거 4x인 건 이해 가죠. 다시 앞에 있는 이 4x라는 식을 이렇게 고쳐요. 요것도 4x니까 이해 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분수 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역수꼴의 합이 된 거죠. 아까는 좀 어설펐다면 이번에는 좀 뭔가 확실한 느낌 들지 않아요? 얘랑 얘랑 역수인데 이렇게 써준다면 앞에 있는 요 두 개, 그러니까 앞에 게 이게 하나가 a고 이걸 b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덧셈한 모양이니까 이게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이거 두 개 곱셈한 모양 4 곱하기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3분의 1을 곱셈한 모양보다 크거나 같다 쓸 수 있는 거고, 거기 뒤에 나머지 계산 빼기 12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이너스 12는 산술기하 할 때 쓰지 않습니다. 앞에는 요 두 개만 산술기하 쓴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서 12를 뺐으니까 요거 12 뺀 거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된 거죠. 이렇게. 이래버리면은 근원이 뭐가 돼요? 약분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산술기하 공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산술기하의 기본은 A 값도 B 값도 모두 양수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요게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니까 x 더하기 3이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라는 거 보장이 돼야죠. 저 보장이 안 되면 산술기하 못 써요. 참고로.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2루트 4. 4네. 그럼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 나오죠. 보다시피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수식을 이렇게 좀 정확히 적으세요. 좀 정확하게. 수식을. 식을 적다 말고 이러지 말고요. 여기까지가 산술기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에 있는 6번은 이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래요. 6번 조건 일단 A, B와 X, Y는 다 실수라고 하고요. 1번 문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5일 때 AX 더하기 B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풀 줄 안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그렇죠? 지금 이 정도 레벨이면 그냥 공식 확인용 정도 레벨밖에 안 돼요. 이런 공식이 있었지 하나씩 대입해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였냐면요. 생긴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였냐면 이런 꼬라지였죠.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AX 더하기 BY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 등호 성립 조건 기억나나요? 디테일에 강의한다 했어요. 단 등호는 2개짜리 뿐 아니라 3개, 4개짜리까지 대비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A분의 X랑 B분의 Y랑 같을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1번분의 1번과 2번분의 2번이 같을 때라는 거죠. 3개짜리, 4개짜리 되면은 이제 1번분의 1번, 2번분의 2번, 3번분의 3번, 3번분의 4번 다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등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냥 정말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어디에 뭐 써야 할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산술기하가 실전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을 많이 쓰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보이나요? 2차식과 1차식 사이의 관계예요, 보다시피. 보여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요, 2차식과 1차식 사이의 관계를 물어볼 때 보통 써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보다시피 2차식 있고 1차식을 구하시오. 이런 거 아니냐고요. 이해가요? 나머지 대입만 하면 돼. 사실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5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 5고요. 곱하기. 제곱제곱이 하면 45니까 45 곱한 거가 뭐다? AX 더하기 BY 제곱. 끝났죠? 그렇죠? 이게 얼마예요? 225? 15의 제곱인가요? 이게 15의 제곱보다 가까웠다면 얘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사이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냥 치환 문자 t처럼 보면은 t제곱이 225 이하다 이런 식이잖아요. 부등식이. 그치?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이제 두 근 사이로 나오죠. 이렇게. t의 범위 이렇게. 따라서 최대값은 15고 뭐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게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게 바로 2번 문제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20일 때요. 2x 더하기 4y의 최소값을 구해요. 이 그지 같은 놈은 또 자고 있는 건가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과연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대체? 신뢰감이 없는데? 신뢰 좀 쓰고 빵점이에요, 빵점. 보이죠, 눈에? 그쵸? 이게 뭐라고요? 2차식. 이거 뭐예요? 1차식. 이럴 때, 이런 문제에서 보통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요. 여기서 여러분이 A값과 B값을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2x 더하기 4y. 1차식의 x계수와 y계수가 A, B잖아요, 각각. 그쵸? 이게 A고 이게 B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A에 2를 넣고 B에 4를 넣으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지 뭐. 그쵸? 여기에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한 게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2X 더하기 4Y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2의 제곱은 4, 4제곱은 16, 20이네. 여기다가 X제곱과 Y제곱의 합인 20. 이것도 20이네. 20의 제곱이네. 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2x 더하기 4y의 범위는 어떻다?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20 사이 되는 거죠. 20의 제곱이니까 아까 이거 2차 분등식처럼.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이해가죠? 네, 쉬워요. 근데 이제 저걸 실전에서 만났을 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나한테 심지어 2학년 놈이었나 1학년 놈이었나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근육무식이 뭐였죠? 이러고 있어요. 그건 심지어 고3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걔가 수학을 못하느냐? 아니요. 수학 잘해요. 국어 영어는 1등급이었고요. 수학만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이었어요. 근데 그 애조차도 근육무식을 까먹은 거죠. 하도 안 쓰니까. 하도 안 쓰니까 까먹는 거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개판이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개판이죠. 말할 것도 없어요. 까먹었다고요? 계속해. 더 봐. 그럼 되잖아. 어디서 시험 보는데 까먹었던 애를 10번 더 봐. 그럼 돼. 7번 문제 볼까요?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든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밭을 만드는 문제 되는 거야 대체. 길이가 800m짜리 줄을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생긴 이제 밭을 만든대요. 줄로 밭을 만든다는 게 뭔 소리야? 줄로 밭에 뭐 이렇게 경계선을 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4개의 직사각형을 만들 때 반 넓이가 최대가 된다면 가로 세로는 얼마씩 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되게 쉬워요. 지금 이 직사각형은 A라고 하는 괄호와 B라는 세로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2번 쓰이는 거 보이죠? A만한 길이가 위에 아래. 그쵸? B라는 길이는 5번 쓰이는 거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둘레라고 하는 800m라는 것을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쓴 거죠? 2A 더하기 5B라고 쓴 거예요. 지금 그쵸? 800m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2A 더하기 5B. 근데 넓이래요. 넓이는 이거 뭐 4개를 따로따로 구할 거야? 못하러 그러냐? 한 번에 구하면 되지. 그치? 반넓이는 AB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뭐였어? 반넓이를 최대로 할 때라고 했어요. 즉 AB가 AB 값이 최대일 때 이런 문제입니다. 최대일 때 이런 문제예요. 무슨 이해 가죠? 이게 뭐겠어요? 산술기하죠? 왜냐면은 앞에서는 두 문자의 합이 얼마입니다가 주어져 있고, 그치? 내가 구할 것은 두 문자의 고백값의 범위를 찾는 개념이기 때문에 산술기하죠. 뭐 또 하나 힌트가 되는 게 있다면 A, B는 양수잖아요. 다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핵심은 이 모든 문자가 실수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실수에서만 쓰는 거라면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만 쓴단 말이에요. 양수. 실수 중에서도 양수. 이건 길이기 때문에 다 양수 아닌가요? A, B 길이 다 양수잖아. 그치? 이럴 때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뭐 끝났죠? 그러면 뭐예요? 2개를 더한 게 각각 A, B가 아니라 2A와 5B입니다. 2개를 더한 게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개를 곱한 거예요. 아이고. 2A 곱하기 5B. 이해 가죠? 이 중에서 좌변의 값이 800으로 딱 상수로 고정돼 버린 거죠. 이렇게. 우변의 값은 요 근호안이 10AB입니다. 그쵸? 뭐 일단 2로 약분할게요. 이쪽 400이죠. 그 다음에 두 수 모두 양수죠? 좌변, 우변 다 양수죠? 딱 양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동치로서 제곱으로 변형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변은 400의 제곱이요. 우변은 루트 10AB의 제곱이니까 10AB가 되겠죠. 그렇게 크네 숫자가. 이 얼마야? 16만? 거기서 10을 나누면 되지. 그치? 그럼 16,000 나오겠지? 이쪽은. 그치? 이쪽은 AB고요. 이해 가요? 맞아요? 계산을 못하겠네.
맞죠? 예. 따라서 이렇게 해서 넓이 값의 최대값은 보다시피 일단 16,000 제곱미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가로 세로가 얼마가 되겠는가 찾는 거예요. 다시. 넓이는 16,000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것은 16,000이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 16,000이 되려면 얘랑 같다는 뜻이니까 결국 등호가 성립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죠? 할 때. 뭐였습니까? 얘랑이 같을 때입니다. A, B가 같을 때. 기억나요? 코시 슈바르츠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고, 그렇지? 산술기하에서는 뭐였는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등호 성립 조건까지 다. 따라서 얘랑 같으면 되는데 같은 거 더해서 800이니까 각각 400씩이 되겠죠. 각각 400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2A가 400이니까 A는 200, 가로는 200m. OB가 400이니까 B는 80m, 세로는 80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밭을 만들면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죠? 이렇게 해서 뭐라 불러야 돼? 명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함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는 초반에 그 17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3단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함수 나오면 이제 이 책이 끝나요. 공통수학 2가. 3단원인 함수 중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있을까? 함수. 첫 번째 배우는 거는 각종 용어들인데요. 용어들. 일단 첫 번째 배우는 용어가 대응이라는 용어예요. 대응. 대응은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correspond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영어를 배운지 영어로 손 뗀 지 20년이 된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대응. 이건 단순하게 그냥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연결. 지금부터 우리는 두 집합을 이렇게 일단 만들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두 집합을 만들어서 보통 편의상 왼쪽 집합을 X집합, 오른쪽 집합을 Y라고 쓸 겁니다. 여기에는 각종 원소가 있겠죠. 뭐 1, 2, 3, 4 여기도 뭐 이제 뭐 5, 6, 7, 8 이렇게 쳐볼게요. 그래서 뭐 이쪽 1이랑 이쪽 5랑 짝져야지 연결해야지. 이걸 이제 수학적 용어로 대응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1은 6하고도 연결해야지. 아니 자기들끼리는 연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너 좋아하는 사람 다 말해봐. 나는 다 좋아하는데. 나는 6번만 좋아해. 나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 등등등.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쪽에 있는 X쪽, 그러니까 집합은 편의상 두 개로 놓고요. 왼쪽 집합을 보통 X, 오른쪽 집합 보통 Y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애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나 너 좋아하는 사람 찍어. 이렇게 말이에요. 반대로 찍는 건 아직 안 할 겁니다. 반대로 찍는 건 역함수라고 해서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찍을 겁니다. 무조건 이쪽으로만 찍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애 찍어! 라고 했을 때 1번은 난 5번, 6번 마음에 드는데 2번은 이제 금사빠죠? 금사빠예요. 다 좋아. 이런 거고요. 3번은 6번만 좋아하는 순애예요. 그쵸? 순애. 4번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은 회색 분자고요. 무슨 말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그냥 대응이라 불러요. 우리는 그냥 대응. 이런 대응을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렇게 화살표 아니면 그냥 짝대기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상황을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순서쌍은 당연히 왼쪽에는 X, 오른쪽은 Y 집합의 원소들을 적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1은 5를 찍었어. 1은 6도 찍었어. 2는 뭐 5도 찍고 6도 찍고 7도 찍고 8도 찍었어. 금사빠라니까요. 3은 6만 찍었어.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순서쌍을 통해서 연결 상태 하나하나들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표로 만들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는 x에는 애들을 아래에다가는 y에는 애들 적는 거예요. x에는 1, 2, 3, 4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1 같은 경우는 나는 5가 좋고 6이 좋아. 2는 뭐 나는 다 좋아. 5, 6, 7, 8 다 좋아. 뭐 3은 나는 6만 좋아. 4는 없음. 대응하는 값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거 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 아닌가? 그치? 이런 건데, 지금부터 두 번째 용어, 함수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함수는 뭐냐? 이와 같은 대응 중에서 왼쪽 집합이 x라면서요.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에만 반드시 대응될 때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함수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긴 했지만 약간 잊혀졌던 용어였을 거예요. 정확한 그 용어의 뜻을. 근데 이번 기회에 함수가 뭐구나라는 걸 좀 정확히 알고 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함수라는 것은 x의 원소 하나가 y의 원소 하나를 찍을 건데요. 찍을 때 규칙은 하나만 반드시 이 두 개 규칙입니다. 하나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칙하는 애들 되게 많죠. 1번 2명 찍었어요. 그쵸? 안 돼요. 2번은 4명이나 찍었어요. 안 돼요. 3번은 괜찮지만, 그치? 4번은 아예 안 찍었죠. 포기했죠. 포기해도 안 돼요. 반드시 그 북한 공산당이에요. 1인 1투표 반드시 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요? 반드시 해야 돼요. 투표 빠지겠습니다 하면 너는 아우지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만 찍어야 되고요. 반드시 또. 지금 같은 이거는 대응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우리는 함수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쪽에 똑같이 1, 2, 3, 4가 있고 이쪽에 5, 6, 7, 8 있다고 한다면은 나 5가 맘에 들어. 나도 5가 맘에 들어. 이런 거 괜찮아요. 그쵸? 어쨌든 1인 1투표니까 뭐 어쩌라고. 나도 5가 맘에 들어. 나는 8이 맘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투표 포기 없이 투표는 해야죠. 쌍욕을 하고 싶으면 참을게요. 투표는 해야죠. 민주 시민의 권리 아니야, 그치? 투표는 해야죠. 네, 투표는 해야죠. 유튜브 녹화를 끄면 요걸 실컷 해주겠습니다. 투표는 해야죠. 해야죠. 반드시 한 표. 한 표만이에요. 투표하면은 부정투표입니다. 그쵸? 부정이에요. 그쵸? 이거 이해 가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대응 중에서도 이 규칙이 맞죠?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 함수라 부르는 거고 보통 함수는 지금처럼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x에서 y로의 함수. 함수가 문제 하나만 나올 때는 보통 f라고 하나만 f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자를 하나씩 늘려가죠. 함수가 하나일 때는 f, 함수가 2개일 때는 f랑 g, 3개일 때는 fg, h, 4개일 때는 fg, h, i. 100개면요? 100개면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f1 함수, f2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100개면 함수가?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f부터 시작해서 보통 써요. 펑션이라서. 이해 가나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죠? 느낌이. 그쵸?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 어떤 함수 f라는 게 있을 때 이 함수는 이쪽에 있는 애들을 이쪽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다. 하나씩 반드시. 이해 가죠? 글쎄 우리는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황을 순서상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 가죠? 표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뭐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프는요. 이 연결을 아까 순서상 바꾸는 거 해봤잖아. 그치? 이 순서상을 찍으면 그게 그래프입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거, 얘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x가 1일 때 y는, 아, 이거 높은데? 5도 있고 6도 있잖요. 이게 찍는 거지 뭐. 이해가? x가 2일 때는요. 5, 6, 7, 8. 이해 가요? 7, 8. x가 3은요? 6. 이해 가죠? 이 대응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라며. 이 순서상 하나하나의 점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얘예요. 이해 가죠? 얘 그래프는요? 똑같게 않겠어요? x가 1이면 5네? 1,5에 점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 점 하나가 뭘 의미해요? 이 점 하나가 요 선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해 가죠? 2,5죠? 그럼 2,5. 3,5죠? 3,5. 4,8이에요? 4,8. 뭐 이렇게 끝이? 이게 좀 튀네.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 또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응이랑 함수랑 그래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죠? 대응이랑 함수는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여요. 함수는, 아니 대응은 이렇게 세로선을 그면요. 이 세로선과 이 깜장선의 교점이 4개나 나와요. 보여요? 뭐 어떨 때는 2개가 나오고 어떨 때는 1개가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기도 해요. 여기 4도 분명히 있었잖아. 분명히. 그치? 세로선을 그면은 세로선이 어떨 때는 교점이 2개요, 1개요, 4개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 어떻죠? 세로선을 그을 때마다 교점은 1개씩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시 함수인지 아닌지를 그래프로 판단하는 법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함수야, 대응이야? 그냥 평범한 대응인 거야? 이 규칙을 딱 정확히 지킨 대응, 즉 함수인 거야?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프에서는, 이해가요? 그래프에서는 세로선을 걷을 때 교점이 1개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뭐 배웠죠? 1차 함수도 배우고 2차 함수도 배우고 원의 방정식도 배웠어요. 그쵸?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직선이다 배웠던 거 기억나요? 사실은 1차 함수가 그래프 직선이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수많은 점이 모여서 그게 직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사실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직선을 만든 거잖아요. 그 점들이 모여서. 그쵸? 이게 함수 맞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세로선을 어디에 거도 교점이 1개만 나와요. 그쵸?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어디든 잡아도 좋다. 세로선을 어디에 그어도 교점 1개밖에 안 나오네? 응. 그러면 너는 함수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응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함수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2차 함수. 내가 애들한테 맨날 그러죠. 2차 함수 그래프 똑바로 그리라고. 누가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요? 뒤질라고.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2개가 나오는데 세로선에서. 이게 함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프 똑바로 그리라고 내가 그렇게 수도 빽빽히 말하는 건데. 그래서 말하기를 2차 함수도 왜 함수죠 하면은 세로선을 어디에 갖다 그려도, 그쵸? 세로선을 어디에 갖다 그려도 교점은 1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1개가 무슨 뜻인데요? 이 1개가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야. 그래, x 얼마가 y 얼마랑 연결돼. 이렇게 하나만 연결될 뜻 아니냐고 이게. 이 교점 하나하나의 의미가. 그래서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에서 확인하고 싶을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이, 야 생각해봐. 내가 니들한테 처음 설명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이러고 앉아있죠. 실제 시험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쵸? 이론적인 거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시험은 엄청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할 때 이걸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흡수를 해놔야 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야, 선생님 함수가 뭐였죠? 죽탱이를 때려볼 거야. 근데 다시 할게요. 우리 앞에 단원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1. 평면좌표. 2. 직선의 방정식. 3번이 뭐였다고요? 원의 방정식이었어요. 원의 방정식. 아, 다시 질문할까요?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이게 1차 함수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이거 있어야 돼요. 뭐 좀 더 정확하게는 A, B는 상수란 말도 들어가야겠지만. 자, 이게 들어가야 1차 함수입니다. 그쵸? 그럼 볼게요. 얘는 A 값이 양수면 이거고, 음수면 이거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 함수죠. 방금 설명했잖아요. 함수죠. 그래서 명칭이 1차 함수죠. 1차식이면서 함수도 되니까 1차 함수죠. 그쵸? 우리 평범한 얘 기억나요? 얘를 여기다 만약에 A0을 추가하면 어떤 것도 나올 수 있죠? A0을 추가하면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기억나요? 수평선 모양. 자, 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함수입니다. 맞아요? 왜? 세로선은 그러면 좀 향기니까요. 나중에 하겠지만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함수예요. 1차식은 아니기 때문에 함수는 함수인데 1차식 아니니까 나중에 배워요. 상수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를 좀 이따가.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이건 어떻게 그린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다시 1차 함수 또는 이거 없다고 쳐도 어쨌든 이렇게 생긴 모양은 우상향, 우하향, 평형 상태 이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얘는 모두 그릴 수 있다? 얘는 이것뿐 아니라 얘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함수인가요, 그러면? 이건 함수가 아니죠. 왜요? 세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무수히 나오니까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얘를 지칭하고 싶을 때는 함수란 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용어가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인데 등식 모양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 다음 단원이 뭐였죠, 제목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왜 원의 방정식이죠, 단원의 제목이? 원은 세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두 개가 나와요. 무슨 뜻이죠?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므로 뭐요? 아까처럼 그리면 원이 나오고 등식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원의 방정식이죠. 이해 가요?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런 거로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고 순서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옹이게 그래프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 갔나요? 다시 또 추가로 이런 식으로 내가 왼쪽에 이렇게 싹 깔아놓은 얘네들을 보통 우리는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것도 용어입니다. 세 번째 용어들. 정의역. 왼쪽에 있는 X집합 애들을 정의역, 오른쪽에 있는 이 Y집합 얘네들을 공역이라 부를 거고요. 실제로 대응이 된 애들, 그러니까 1은 5를 찍었어. 찍힌 애들. 나 인기 좋은데? 나 좀 인기 좀 있는 듯? 2도 5를 좋아해. 나 인기 좀 있는 듯? 3도 5를 좋아해. 나 개 인기 쩌는 듯? 4는 8을 좋아해. 나도 뽑혔거든. 이 뽑힌 애들만 만들어서 만든 집합 5와 8. 요런 놈들을 우리는 이제 치역이라 부를 거예요. 자, 세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용어라서. 지금 내가 아까 기호로 쓴 x에서 y로의 함수 f에서 요 기호 썼을 때 왼쪽에 있는 애가 바로 보다시피 정의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공역이라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치역은 이 공역 중에 우리 준비된 애들 중에 실제 뽑힌 애들만 모아서 만든 집합인 거예요. 다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을 쓰시오 하면 보통 X집합해서 1, 2, 3, 4 이렇게 보통 쓰는 거예요. 집합으로. 원소 써서 쓴 다음에 중괄호 치는 거 알고 있죠? 공역을 쓰시오 하면은 Y집합 5, 6, 7, 8 이런 식으로 말이죠. 치역을 쓰시오 하면 보통 이제 Z집합 5, 8 이렇게 쓰고요. 보시다시피 공역 중에 치역이 있는 것이므로 공역과 치역은 무슨 관계다? 부분집합 관계가 됩니다. 끝으로 개념 하나 더 얘기하고선 문제풀을 또르륵 볼게요. 함수가 한 개만 나올 때는 F를 쓴다고 했죠. 근데 함수가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F부터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로 써요. F와 G죠. 이렇게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함수가
요렇게 가는 연결이 F고 요렇게 가는 연결을 G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이 만약에 4한테 이렇게 대응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여러분이 많이 봤던 표기법이에요. 기억나요? 이렇게 쓰기도 하죠. F라는 함수는 왼쪽에 있는 1을 오른쪽에 있는 4에 연결시켜줍니다. 대응시켜줍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쓰죠. 보통 왼쪽에 X가 있고 오른쪽에 Y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 배웠어요? F, X는 Y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그쵸?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바꿔 쓰기도 하겠지, 그치? 그래서 Y는 FX. 여러분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봤던 표현 방법이죠, 그쵸? 근데 이쪽 연결을 봤더니 1이 4한테 연결되네? 얘를 봤더니 얘도 1이 4한테 연결되네? 얘를 봤더니 얘는 2는 8한테 연결되네? 나도 2를 8한테 연결시켜주는데? 이래 버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두 함수 F와 G를 같은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중요한 거는 수식이 똑같다고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이해가요? 수식이 똑같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X는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마이너스 1과 0과 플러스 2 3개. 그 다음에 Y, 공역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 R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예전에 설명했는데 이거 그냥 R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R 옆에 이렇게 하나 쓴 거 보여요? 실수 집합 R입니다. 이거는 그냥 R이 아니에요. 공역은 실수 전체가 있을 때 F는 그냥 마구 무규칙 규칙 없이 그냥 막 연결됐을 때는 수식으로 못 쓰겠지만 규칙이 있을 때는 수식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fx를 x제곱. 어떤 규칙으로 연결되는지 보이는 거죠. 누구는 누구한테 가겠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g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gx는 절대값 x. 그럼 액면만 놓고 보면 어때요? 두 함수는 다른 함수죠. 그렇잖아요.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절대값 함수고 그렇죠?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럼 두 함수는 다른 함수인가? 그게 아니라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왼쪽에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2 3개만 준비하고 있고 오른쪽은 실수 집합 전체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응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준비해 놓을게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가서 1한테 갔다는 이 뜻이잖아요. 이게 그쵸? 수식, 계산식이 있다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가? 이렇게 계산하면 나와야 그쵸? 0은 누구한테 가요? 0한테 가죠. 1은 누구한테 가요? 1한테 가죠. 얘는 어땠는데요? G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요? 1 나오지 않나요? G에다가 0 나오면 뭐 나오는데? 0 나오지 않나요? G에다가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나오지 않나요? 그럼 얘랑 똑같지 않나요? 나오는 게? 그러니까 다른 숫자는 모르겠는데 요 세 개 숫자만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냐면 난 요만큼만 쓸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나 이거 다 필요 없어. 나 이쪽에 나머지 숫자 필요 없고 나 요거 딱 세 개만 쓸 건데.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기후 위기 시대에 왔어요. 그쵸? 막 11월 달에 첫눈이 내리는데 막 폭설 미친 듯이 내리고 있고 뭐 한여름에 막 무더위가 며칠 몇 달씩 지속되는 기후 위기 현상이 왔어요. 지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살려나 봤더니 딱 봤더니 와,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조만간 폭발할 거야. 이게 폭발하는 시점이 언젠데 한계점이 언젠데 10억 년 뒤. 이런 의미 없잖아요. 그쵸? 이러면 뭐 흥청망청 쓰죠. 뭐 까짓 거. 안 그래요? 왜냐면 우리의 정의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의 정의역은 앞으로 100년이에요. 우리 후대 10억 년까지 인류가 살까요, 과연? 공룡도 죽었는데, 안 그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이라는 건 내가 쓸 만큼만 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쓰겠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에 의하면은 10억 년 뒤에 지구가 멸망한대요. 근데 10억 년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10년 뒤면 모르잖아, 그치? 10년 뒤면 심각하잖아, 그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만 쓸 건데 라는 거예요, 일종의. 함수 다 필요 없어. 난 요만큼만 쓰면 돼. 내가 이 현상을 파악할 때는 10억 년 뒤 건 필요 없거든. 요만큼만 쓰면 돼. 알고 봤더니 요만큼은 사실상
직선과 다름없네?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근서화시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수를 다 비교하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 세 개의 원소만 놓고 비교한다면 둘은 같은 함수가 돼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fx야.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삼각함수 적당히 이용하면 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gx라고 하자. 실수 전체를 다 쓰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x 좌표가 만약에 5인데 얘는 y 좌표가 1이고 얘는 y 좌표가 4라면은 그래 g는 뭐야? 왼쪽 5를 오른쪽 1에 대응시켜주는 애고요. f는 뭐야? 왼쪽에는 5를 오른쪽에는 4에 대응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둘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다 쓰면은 당연히 얘는 함수가 아니거든요. 둘이 같은 함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특정한 원소, 아까처럼 이렇게 특정한 원소만 고르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셋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알고 보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 절대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였답니다. 짜잔! 이런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세 값은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였답니다. 짜잔! 이런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요렇게 정하면 어떻게 정한다고요? 교점들로만 묶어놓은 집합을 정의역으로 정하면 두 함수는 같아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파란 그래프랑 빨간 그래프랑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는 거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교점의 좌표가 각각 0, 1, 2, 3, 4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정의역을 0, 1, 2, 3, 4야. 이래 버리면 어떻겠냐고요. F0 값도 여기. G0 값도 여기. 같은 값 나오잖아요. F1 값도 여기, G1 값도 여기. 파란색 여기도 여기, 빨간색 여기도 여기. 파란색 높이, 빨간색 높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잡으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정의역을 잡기 나름이죠. 내가 정의역을 요만큼 다 잡아야지 하면 같은 함수가 아닌데 나 요것만 정의역 쓸 건데 하면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해 가요? 간단한 질문.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그래프 상황에서는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시오. 질문 이해 가요? 다음과 같이 함수 생겼습니다. 교점은 지금처럼 0, 1, 2, 3, 4, 5개가 나왔습니다. 두 집합이 같아지기 위한, 두 함수가 같게 하기 위한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시오. 정답은 31개입니다.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죠. 단 공집합 제외. 뭔 말이냐면 내가 정의역을 1, 3, 이 두 개만 써도 두 함수는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정의역을 1, 3만 써도 1일 때 F값, G값 같죠? 3일 때도 F값, G값 같죠? 그럼 둘은 같은 함수잖아요. 내가 아까 질문이 뭐였죠? 두 함수를 같게 하기 위한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시오 였습니다. 그러면 원소가 5개니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2의 5제곱 32가지인데 이 중에는 분명히 공집합도 있는데요. 공집합을 쓰는 건 예의가 아니죠. 대응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하나를 제외한 답은 31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1, 2, 3번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도 수업을 나갈 거예요.
몇 명 없을 때 진도를 많이 나가놔야 돼요. 그쵸? 걸리적거리니까.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실제 그런 교수님이 있었대요. 그 교수님이 강의가 엄청 빡셌대요. 우리나라 교수가 아니고 외국 교수입니다. 엄청 빡세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못 쫓아간대요. 오죽하면은 조교들이, 대학교 조교들이 학부생으로 위장해가지고 수업을 막 듣는 척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너무너무 빡세게 수업을 해서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눈보라가 이제 휘몰아치는 밤이 아니죠. 그날은 전원 다 결석을 해가지고 교실에 아무도 없었대요. 하지만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신나게 수업을 하더래요. 혼자서. 줌 수업도 아니고 말이죠. 지나가는 학장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나가는 좀 높으신 분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교수님, 학생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하십니까? 그 교수님 대답이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는 애새끼들이 멍청해가지고 진도를 조금밖에 못 나가는데 오늘은 진도를 실컷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신나게 수업을 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감이 안 가죠? 나는 공감이 너무너무 잘 가요. 내가 수업이 좀 어떤 사람들은 수업 되게 천천히 한다. 여러분 모르죠. 내가 유튜브 올린 거 가끔 부모님들도 보셔요. 가끔. 왜냐면 집에 가서 이제 너희가 얘기하는 거지. 그치? 집에 가서. 아니, 결석해도 괜찮아. 유튜브 올라갈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시는 부모님이 몇 분 계시거든. 그 부모님이 보시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우, 정말 설명을 정말 천천히 자세하게 해주시네요. 라고. 여러분은 빠르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집에 가서 내 거 모니터링 하면 어떤 줄 알아요? 나도 가끔 모니터링 한다니까요. 집에 가서 녹화 잘 됐는지. 혹시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이렇게 절거나 너 내 동료가 되라 절거나 하는 건 없는지 가끔 모니터링을 해요. 나도 내 걸 봐요. 가끔씩은. 근데 느낌이 뭐라고요? 아, 진짜 너무 느리다 였어요. 나는. 내가 왜 느리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해 속도에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업을. 빨리 하려고 마음 먹으면 까짓 거 못하겠냐고요. 이거. 1번 문제 볼게요. x는 원소가 0, 1, 2, y 집합은 원소가 0, 1, 2, 3입니다. 거기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죠?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게 화살표로. 왼쪽에 x, 오른쪽에 y. 이거는 웬만하면 안 바뀔 테니까. 네. 함수인 걸 골라라예요. 기억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소문자로 쓴다는 거는 이제 원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x가 이쪽에는 x 빼기 1에 대응한다.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0, 1, 2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0, 1, 2, 3 이렇게 있는 거예요. 0은 누구한테 대응해야 되는 거죠? 보다시피 0은 0 빼기 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없는데? 그럼 얘는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준비된 숫자가 없으니까 현재. 공역이 없으니까. 1은요? 1은 1 빼기 1, 0. 아, 1은 0한테. 2는요? 2 빼기 1, 1한테. 그러니까 기억은 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무슨 얘기했죠? 이건 대응으로는 괜찮지만 함수는 아니죠. 왜? 반드시 한 표만 투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드시 한 표입니다. 난 포기할래요랑 같은 거거든요. 나 사실 마이너스를 찍고 싶었는데 여기 없잖아. 나 안 찍을 거야. 이런 거거든요. 얘는 안 찍었잖아. 어쨌든. 그렇죠?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 가죠. 되게 쉽죠? 못 풀면은 이게 사람 새끼인가요? 죽여버려 진짜. 내가 살면서 말이죠. 아, 저 새끼 진짜 멍청하네 라고 느꼈던 적은 딱 한 번이었어요. 내 친구. 걔는 불우한 학생이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바꿔 말하면 걔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최소한 IQ 80은 넘는 것 같아요. 80만 넘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어. 안 하는 거야. 성적이 안 나온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이거 어떤 대응일까요? 0. 1에 대응하는 거 이해 가죠? 0 빼기 1의 절대값이니까. 0은 1에 가고요. 1은요? 0에 가고요. 2는요?
1에 가죠. 어? 왼쪽에 있는 애들이 모두 투표했잖아요. 그렇죠? 한 표씩. 그럼 함수죠. 이해 가죠? 그런 식으로 마저 디귿과 리을까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밑에 그 그림 참고하시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2번. 자, 이제 자, 벌써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게 원소 나열법이었지만 벌써 바뀌었죠? 조건 제시법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들이 이산적이라서 직접 표현이 가능하죠. 1 이상 7 미만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예요, 이게? 1, 2, 3, 4, 5, 6이잖아요. 그쵸? 이걸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어떤 규칙이냐 봤더니 x가 홀수면 x 빼기 3에 대응하는 거고 x가 짝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대응하는 규칙을 이용하여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선생님, 이 문제는 공역이라는 단어가 안 등장했네요. 공역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네요. 공역의 디폴트 값은 실수 전체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역은 다 실수 전체예요. 아니면 적당히 잘라 쓰시면 되고요. 공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 상황에 따라서는 실수 중에 일부만 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통은 그냥 실수 전체. 그러니까 그냥 공역 무시하고 치역만 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치역이 뭐였죠? 실제 이렇게 뽑힌 애들, 기억나죠? 뽑힌 애들을 치역이라 불러요. 영어로는 레인지.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이 뭐죠? 이름이 정의역, 도메인.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공역, 코도메인. 뽑힌 애들은 치역, 레인지입니다. 다 까먹었어요, 영어도. 자, 이거 어떤 규칙인지 알겠어요? 홀수, 여기 보면 1이라는 건 홀수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1은 누구한테 가겠냐고요. 이쪽 실수 중에. 홀수니까 이 규칙 써야죠. 1 빼기 3.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얘가 이 왼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건 이해 가요? x?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x니까. 그 안에 있는 숫자가 1이니까 1은 홀수. 그럼 1, f1이 뭐냐고. 1 빼기 3. 아, 이거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그치? 이해 가냐고. 2는요? 2는 짝수잖아요. 들어가 있는 수가 짝수. 2는 짝수. 여기 들어가는 수가 여기 짝수 2. 그럼 여기 2 넣어야죠. 여기다 넣어야죠. 이 규칙이 밑에 규칙이죠. 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가요? 막 써 그냥. 3은요? 홀수. 3 빼기 3은 제로. 4는요? 4는 짝수.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이죠? 막 순서 없이 막 쓸게요. 5는요? 홀수. 5 빼기 3은 2. 6은요? 6은 짝수. 마이너스 5겠다. 그치? 따라서 이렇게 뽑힌 애들만 치역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쵸? 따라서 크기 수도 정도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2, 6개인가 봐. 이렇게. 그쵸? 이게 치역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 가죠? 라스트 3번 문제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x가 1, 3인데요. fx는 ax고 gx는 x제곱 더하기 b래요. f랑 g랑 같대요. 저건 1차 함수고 이건 2차 함수인데 어떻게 같아? 맞아요. 실수 전체를 쓰면 같지 않죠? 아까 했듯이 정의역을 특정하게 해보면 같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아까 해봤으니까 대충 저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저게 뭐겠어요? 아, 얘와 얘의 교점이겠구나. 이해 가요? 물론 쉽게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죠. 아니, 얘가 1일 때 분명히 보다시피 A한테 가요. 그쵸? 얘는 1일 때 누구한테 가요? 1 더하기 B한테 가죠. 두 함수가 같으려면요 1을 대입했을 때 값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A랑 1 더하기 B랑 같구나 이런 거고요. 3을 대입한다면 F3, 3은 3A한테 가는 거죠. G3, G 함수에서도 3은 9 더하기 B에 대응이 돼요. 이렇게. 그쵸?
얘도 마찬가지 같은 값이 가야 두 함수 같다고 하지 않겠냐고요. 3a랑 9 더하기 b랑 같다고요. 이거 아주 간단한 연립방정식이네. 그치? 변변 빼면 얼마야? 2a가 8이니까 a는 4고 b는 3인가요? 이해 가죠? 네, 그런 문제입니다. 되게 간단하죠?